인터배터리 이번에는 유럽입니다. 잘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견이 되네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오늘 오른다, 내일 오른다, 일주일 내로 대박 난다. 몰라요.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업황의 상황, 주가의 상황이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 시점에서 인터배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있었고 이번엔 유럽인데 여기서 주력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고 그게 잘 나갈 때 주가도 올라가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무엇을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정도나 아니면 향후의 이익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 보시라고 좋은 것만 가져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회에서 이미 개최가 됐어요. 5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민회에서 지금 유럽 인터배터리가 개최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유럽은 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고요. ESS 시장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장 볼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팔아먹을 게 많잖아요. 인터배터리 행사 규모도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솔이랑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 LFP 셀이 적용된 20피트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 신제품은 3개의 모듈을 팩으로 결합한 스택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걸로 렉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팩 사이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공간의 효율성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효율성도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런 ESS 모습을 지금 현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은 뭐예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최신 ESS 전용 LFP 셀 JF2S를 적용을 했는데 자 그리고 유럽 주택 시장을 겨냥한 JF1R도 선보였습니다. 유럽 현지 생산 기반이잖아요. 이게 폴란드에서 지금 ESS 쪽으로 빠르게 생산을 전환을 시켜놔가지고 현지 생산이 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납기도 맞춰줄 수 있고 유럽 역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내 공급망을 갖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CRMA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EU의 품질 기준에도 부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장점이 있어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주 모델이 JF2하고 JF1이잖아요. 이거 인터배터리 2025 코엑스에 전시돼 있던 제품들인데 요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거거든요. JF2 셀이고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이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LFP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보다도 더 이제 큰 모델로 좀 스택형으로 쌓아갖고 되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형으로 라고 현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LG엔솔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ESS 관련해서는 이미 폴란드 쪽에서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 3월에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있는데 1기가와트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 배터리를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잡히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PG라는 데가 이제 폴란드 국영공사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같은데요. 근데 얘네하고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셀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시스템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컨테이너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턴키형으로 해가지고 현지화를 시켜놓은 게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요런 식으로 지금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JF1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가정용까지 들어가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가정상업용까지 ESS 전력망을 지금 침투를 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었고 밀도와 효율성을 잡았다고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폴란드 공장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라인 가동이 좀 유유가 많이 놀고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전략적으로 ESS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전환을 했고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LG엔솔 같은 경우 천운이 붙었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주가는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전환하니까 공급처 확보가 좋아요. 납기에 수주 납기도 잘 맞출 수 있고 역내 공급도 되고 효율성이 제고가 됐어요. 이유는 역내 공급만 강화하고 있고 현지 공장의 효율화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삼성 SDI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와 신재생 발전 등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ESS를 실물 크기로 전시하는 거예요. 독자 개발한 UPS용 배터리 신제품이 이제 U8A1인데 이게 성능 높고 안전성을 겸비했다. 그래갖고 AI 데이터 센터 요즘에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최적화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정전 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 품질을 안정화한다. 얼마 전에 뭐 있었어요? 대규모 정전이 있었죠. 스페인, 프랑스 남부, 포르투갈 쪽에서. 요거까지 지금 잡아가기 위해서 어필을 하는 모습들이 전력 품질 안정화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듈 묶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40% 이상 향상시켜서 공간 효율성을 만들고 있고, 그럴 거예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효율성이나 밀도를 같이 잡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노TP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배터리 2025에서 나왔었죠. 인접한 셀로 열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술, 화재를 잡아가기 위해서 화재 문제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잡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경로로 가스 배출도 가능해가지고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예방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안전성까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E 어워드 2025를 지금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력용 ESS 솔루션이 이제 SBB 1.5잖아요. 이거 실물 크기의 LED 화면으로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실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코엑스에는 전시가 돼 있었어요. SBB 1.5가. 근데 이제 실물 크기의 LED로 여기는 했다. 라고 해갖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배터리 셀 모듈 해갖고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은 5.6메가와트시 통합형 완제품인데 요렇게 생겼다. 이게 실제 제품이에요. 그래갖고 요런 것을 지금 현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갖고 SDI도 그러면은 얘네는 보여주기만 하느냐. 이미 얘네들도 넥스트라 에너지하고 4천억 원대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미국 쪽이랑 수주를 했어요. 그래갖고 수주액은 지금 한 1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SBB 1.5로 지금 나타났고, SBB 1.5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제품이다. 주력 ESS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기업들은 뭐예요? ESS 중요도 부각, 수요 증가에 ESS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전력망이 좀 중요성이 부각이 많이 됩니다. ESS를 통해 갖고 공략을 가속화시켜 버려 갖고 전기차 캐즘이 끝날 때까지 요걸로 지금 벌충을 한 다음에 같이 뛰어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준비하겠다라는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 4월 말에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대규모 정전 사태 있었는데 전력망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정전 원인에 대해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과잉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18시간 올스톱 됐었잖아요. 원인이 스페인이 최근 몇 달간 태양광 풍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기 생산이 늘어났는데 송배전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확충이 되지 않고 과잉 전력으로 전력망이 불안정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ESS 장치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전력망 안정 공급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자라면은 1분기에 유럽 시장의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그 다음에 6.2% 지금 증가했고요. 합산 기준으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 지난해 시작된 전기차 캐즘이 이르면 내년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유럽의 경우는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서 캐즘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좀 저가형 OEM에서 저가형 전기차들을 만들어내고 싸게 팔리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보조금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대중화가 좀 시기가 빨라져가지고 캐즘 종식이 생각보다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먼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OEM 유로 7 규제가 있잖아요. 요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7년도로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연기한 게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유로 7 규제 시행 시점 2027년 연기는 총량은 그대로 둔 채 시기를 각자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빚이 3억이 있는데
원래는 1년 1억씩 갚어라고 했었는데 당장 선생님 제가 올해는 갚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3억 넌 무조건 갚아야 돼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협상을 한 거죠. 올해는 좀 힘들고 못 내면 이제 이자 벌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연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억이나 내년에 1억 못 갚는 거를 3년 뒤에 제가 3억에 한 번에 갚을게요. 대신 연체금은 물지 말아주세요. 3년 내로만 갚으면은 연체금은 안 무는 쪽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유로7 규제의 시행 시점을 연기한 거의 핵심입니다. 총량은 정해져 있고 갚을 시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을 대신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부과하지 않고 결국엔 갚을 총량은 그대로 두면서 2027년도까지 조금 미뤄줬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어차피 갈 길이니까 얘네들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 못한 거를 결국엔 내년 후년에 맞춰야 되니까 결국엔 이건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 판매량은 유럽 쪽에서 지금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BMW, 아우디, 르노, 스코다 이런 OEM사들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특히나 중저가 라인들을 주로 출시를 하면서 수요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SKO는 컨콜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삼성 SDI도 독일 전기차 구매 세제 확대, 인프라 확충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 지금 구매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현지화도 꾸준합니다. LG엔솔은 폴란드 공장의 ESS 라인 전환 등을 통한 효율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삼성 SDI는 유상증자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해요. 어디다가? 헝가리에다가. 그래갖고 각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규 제품들을 만들면서 지금 생산 라인을 확대할 수가 있다. 아마 뭐 원통형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형은 이제 P6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각형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각형 위주로 해서 만들지만 양산의 다양화를 좀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ESS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시 공략이 됩니다. 미국은 탈중국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메이드 인 USA 전략이잖아요. LG화학은 그래가지고 양극재 공장 조기 가동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갖고 현지 공략도 지금 우리 시장들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다 관세 폭탄 때려버렸죠. 그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율을 다시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짚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준으로 하면은 ESS LFP 관련해서는 155.9고요. 내년이 되면은 비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이제 될 거니까 7.5가 173.4%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얘네들이 LFP보다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원계가 $100 수준인데 $110까지 올라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170%까지 가기는 유지가 되기는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업계에서 보고 있어요. 단 현실화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한 50% 정도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돼도 50%예요. 그러면은 50%면 사실은 무역 힘듭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우리는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인데 가격이 얘네들하고 비교해갖고 얘네가 관세 때문에 더 이상 내려봤자 한계가 와. 근데 우리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관세를 중국보다 덜 맞아. 그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대중국 관세율이 40~50%까지 현실화된다는 가정까지 넓게 써봐도 동일 제품군을 놓고 가격 경쟁력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미국 쪽을 현지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볼 땐 뭐냐면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5 유럽에서도 ESS는 중요 포인트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확보 기회가 좋아요, 지금.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미리 잡아놓은 선점해놓은 시장은 뺏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고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품질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도 강조가 될 수가 있겠죠. 배터리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보적인 측면으로 한번 제동을 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반도체, 바이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다 중국 노리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는 드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배터리거든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ESS 수준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구조 자체로 보면은. 특히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종식 이전에 ESS 시장을 통한 수익성 확보 이후에 캐즘 종료에 따라서 업황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ESS 시장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투자 포인트로 상당히 잘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